여성분입니다. 나이는 비밀이고요. 예전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깃집 테이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고기 굽는 소리와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사장은 주방이 아닌 홀 구석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바로 며칠 전 면접을 보고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참이었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풋풋하면서도 단단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좋게 보셨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건 사장님의 매서운 눈빛이었어요. 온갖 무거운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가지는 그 눈동자의 무게. 방학이어서 근무 시간이 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퇴근 시간, 직원들은 하나둘씩 앞치마를 벗어두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저는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어디에 둬야 하나요?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저는 제 말투가 어찌나 공손하면서도 어색하던지 쭈뼛거리며 사장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들고 있던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거 그냥 싱크대 밑에 놔둬. 어차피 주방 이모가 출근하면 빨래부터 돌릴 거니까. 오늘 고생 많았어.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려다 말고 친하게 지내면 일도 자연스럽게 빨리 배울 것 같아서 가는 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혼자 운영하세요? 사장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었죠. 사실 이 가게는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형은 사채에 쫓기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형의 뒤를 닦아주며 결국 모든 빚과 책임은 지금의 사장님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먼저 나와 고깃집 테이블을 닦고 배달 기사가 실수한 주문도 대신 사과하며 조금씩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장님은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칭찬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를 마감하고 둘이 남은 조용한 시간.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이런 질문이 실례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도박으로 빚을 지셨어요.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은 집으로 찾아오니까. 중학교 때부터 알바 뛰었고 학비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어요. 버텨야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점심값을 내주거나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줬고 배달 나갈 땐 꼭 옆에 태워서 다니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장님이 아빠처럼 든든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너무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게에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껄렁한 티셔츠에 금목걸이를 하고 그는 사장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장. 아직도 고기 뒤집고 있냐? 형 버리고 장사해서 돈 버니까 좋아. 그거 어차피 내 거였어.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사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긴 내 가게야. 나가. 형이 나한테 해준 건 빚밖에 없는데 무슨 형 가게라는 거야? 야 임마. 내가 종잣돈 3천 넣은 건 기억 못하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3천도 어차피 일수쟁이한테 받은 거잖아. 형 때문에 생긴 빚이야. 그 돈까지 내가 다 갚았어.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형이라는 사람은 곱지 않은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눈치를 보느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숯불에 손이 데이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황급히 달려와 제 손목을 잡고 고깃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의 손에는 약과 면봉이 들려 있었는데 저는 괜찮다며 연신 말했지만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건 저인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 약을 제 손에 쥐어주며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마음은 알아서 접을 테니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사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차로 배달 갔다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둘이 드라이브하고 돌아오던 길. 저는 아직 어리다고 커피 말고 복숭아 아이스티를 사주셨던 일.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퇴근길에 저를 사장님이 집 앞까지 태워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는 적막한 차 안에서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제가 위로해드리는 방법은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흠칫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다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죠. 집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모텔들이 있었지만 둘 다 눈치만 볼 뿐. 선뜻 먼저 얘길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장님이 안쓰러워서 술 한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으니 술을 못 마실 이유도 없었죠. 사장님은 아직 가게에 계셨고 저는 가게를 같이 마감하고 간판에 불을 껐습니다. 뒤편 작은 방에서 조촐하게 상을 펼쳐놓고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왔고 사장님은 급하게 주방에서 안주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신 깡소주만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사장님이 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내뱉는 사장님의 입술을 쳐다봤습니다. 소주가 한 방울 맺혀 있었고 저도 모르게 키스를 했습니다. 소주의 쌉싸름한 맛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사장님은 당황하셨지만 귀까지 빨개지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과 쇄골에도 따뜻한 입술이 닿았습니다. 사장님의 나이는 아버지 뻘이나 다름없지만 저는 그저 행복합니다. 고깃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현실을 지나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저는 고깃집 2호점을 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들러서 제 엉덩이를 때리고 귀여워해 주시는데 주방 이모들이 아직도 연애하는 것 같다고 계속 놀립니다. 사장님 눈에는 제가 그저 애기로 보인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